이번 시간에 만들 벌레 잡는 고양이라는 게임의 완성된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이미 위치해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를 활용하여 고양이를 이동시킵니다. 방향키는 반복적으로 누를 필요가 없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누르면 다른 방향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동합니다. 고양이가 벌레에게 다가가 잡아먹으면 새로운 벌레가 나타납니다. 고양이의 뒤쪽으로 이동선이 생기는데 이 선과 고양이가 만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벌레 잡는 고양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벌레 잡는 고양이로 수정합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스프라이트는 삭제합니다. 다음 게임의 배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을 클릭한 후 원하는 배경 한 가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배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고양이와 벌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을 클릭하여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벌레 스프라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양 탭에서 드래그하여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크기를 줄여봅니다. 또 스프라이트의 이름도 고양이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벌레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줄여봅니다. 이름도 벌레로 수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배경에 고양이 벌레 스프라이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의 키를 누르지 않고 한 번 누르면 계속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블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방향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고양이의 움직이는 방향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탭의 데이터에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변수 이름을 방향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방향키에 따라 변수를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입력하여 고양이를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벤트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방향키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4가지이므로 블럭을 4가지 가져옵니다.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각각의 블록에 변수 데이터를 붙여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방향을 무엇으로 정하기라는 블록을 이어붙이겠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이므로 방향이라는 변수에 위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방향 변수에 아래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 두 방향의 변수도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입력합니다. 제대로 변수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무대 화면에 방향 변수로 위라고 제시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제어하였으므로 고양이를 실제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화인데, 초기화란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에서 마치더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였을 때는 정해진 형태에서 프로젝트가 일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고양이의 위치는 일정해야 하므로 위치를 가장 먼저 지정해 주겠습니다. 무대의 정가운데인 X좌표값이 0, Y좌표값이 0인 위치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위치시키겠습니다. 동작에 XY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XY 좌표값에 모두 0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고양이가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일정한 방향을 보도록 방향 변수도 넣어주겠습니다. 데이터의 방향을 정하는 블록을 가져와 변수를 준비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향키 한 번으로 고양이가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어 블록 중 무한반복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반복 블록 안에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건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가져와 넣습니다. 순서대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위쪽으로 가도록 조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산 블록 중 등호 표시가 된 블록을 가져와서 데이터의 방향 변수를 입력합니다. 위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만약 방향 블록이 위쪽이라면 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먼저 위쪽을 본 후 이동해야 하므로 동작 블록 중 90도 방향 보기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위를 바라보도록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동작 블록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므로 적절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명령어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만약 방향이 어떠하다면 어떤 방향을 보고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가를 지정하여 같은 형태의 블록이 사용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복사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블록을 붙여놓고 방향 변수를 수정하겠습니다. 만약 방향이 아래라면 아래 바라보기로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바라보기, 왼쪽이라면 왼쪽 바라보기로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를 위로 하면 고양이가 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움직이면 뒤따라 생기는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서 펜 블록을 활용하겠습니다. 역시 초기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우기 블록을 가장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게임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전에 했던 선들이 남아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블록을 가장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선이 바로 그려지지 않도록 펜 올리기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펜의 색 정하기 블록으로 그려질 선의 색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정하기 위해 펜의 크기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선의 굵기를 2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블록 모음을 가장 위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이동시켜 봅니다. 그런데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선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크립트를 보시면 펜을 올린 후 다시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 내리기 블록을 고양이가 움직이기 전 순서로 넣어줍니다. 다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움직임에 따라 선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고양이가 자신이 그린 선과 만나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스크립트 영역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어에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들어갈 조건을 관찰 블록에서 선택합니다. 관찰 블록 모음에서 첫 번째 어떤 색이 닿았는가 블록을 가져와서 색을 선색으로 지정합니다. 파란색에 닿으면 종료되어야 하므로 제어에 모두 멈추기 블록을 붙입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까요? 지금 방향키를 모두 눌러보아도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을 그리는 순간 고양이와 파란색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관찰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어떤 색이 어떤 색에 닿았는가 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고양이의 가장 앞부분인 코와 파란 선이 닿으면 종료되는 것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모양 탭을 확대해서 고양이의 코와 입부분에 빨간색으로 조금 칠합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 명령어 속의 색을 빨간색과 선색으로 지정합니다.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 고양이의 코 부분인 빨간색과 선색인 파란색이 만나 게임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벌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레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처음에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벌레가 임의의 위치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클릭하였을 때 블록을 가져온 후 동작 블록에서 XY 쪽으로 가기 블록을 이어붙입니다. 여기서 좌표값을 숫자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의 난수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난수란 여러분이 지정한 범위 내의 숫자가 랜덤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벌레 스프라이트가 무대에 걸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X좌표는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까지 지정해 줍니다. Y좌표도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150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벌레를 잡아먹으면 새로운 벌레가 임의의 위치에 나타나야 하므로 제어에 무한반복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벌레가 고양이를 만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이라는 블록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에 고양이와 만나는 경우를 입력하기 위해서 관찰의 무엇에 닿았는가 블록을 가져와 고양이로 수정하겠습니다. 벌레가 고양이와 만나면 잡아먹히고 새로운 위치에 벌레가 나타나야 하므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블록을 가져와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벌레는 이미 위치에 나타나게 되고 고양이에게 잡혀먹고 나면 새로운 벌레가 또 다른 임의의 위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레가 고양이와 닿지 않았다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제어 블럭에서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고양이와 닿았는가 라고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벌레의 움직임 지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변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변수 만들기 아래에 있는 방향 왼쪽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여 벌레 잡는 고양이 게임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작업실을 클릭합니다. 벌레 잡는 고양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방향키로 고양이를 움직이고 움직임에 따라 파란 선이 나타납니다. 고양이가 벌레를 잡아먹으면 새로운 위치에 벌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신이 그린 선과 만나면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